최태원으로 한번 건너가 볼까요? 네, 아주 그 관심을 모았던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예. 뭐 소위 말하면 뭐 세기의 이혼 재판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법적으로도 관심이 당연히 많지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관심을 모았던 판결입니다. 저의 경제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아니, 두 사람이 이혼하는데 왜 내가 손해 봐? 누군가의 네. 가정 문제로. 잠깐 그러면 기억을 좀 더듬어 드리면 네. 2015년쯤에 사실은 최태원 회장이 혼외자를 갑자기 고백을 했어요. 예. 그리고 2017년에 뭐 양측이 이혼을 한 해 만에 하다가 아무튼 최종적으로 되지 않아서 이제 2019년 말쯤에 이제 노소영 관장도 그래 그럼 나도 이혼할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양측 간에 이제 이혼 소송이 붙었습니다. 네. 한 6년 걸렸어요. 네. 1심 판결이 나왔었는데 1심 판결이 2022년에 나왔습니다. 1심 판결이 나왔을 때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줘라 이렇게 나왔어요. 위자료는 1억. 예, 1억. 왜냐면 일단 뭐 본인이 혼외자도 인정하고 분리도 인정했으니까요. 네. 그리고 재산 분할은? 재산을 665억 원 분할해 줘라. 재산 분할은 665억. 예, 요 정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2심이 이 작년에 나왔는데 위자료가 1억에서 20억으로 올랐어요. 위자료가 20억. 20억. 예, 그리고 재산 분할을 1조 3,800억. 대충 그냥 애누리 보태서 1조 4천억이라고 그냥 해볼게요. 1조 4천억 정도 재산 분할은 1조 해줘라. 4천억. 예. 야, 1심하고는 너무 다르네. 너무나 다르죠. 예. 그래서 도대체 이게 3심에서 어떻게 될까가 이제 추미애 관심을 모은 겁니다. 예. 두 가지로 제가 쟁점을 지금 방금 말씀드린 뭐 다른 쟁점도 맞습니다만 시간이 없으니까 두 가지로 모은 이유를 살짝 설명드리고 네. 그래야 이제 3심에 대한 보는 어떤 기준점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위자료는 뭐냐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불법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정신적 피해 보상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거를 물어주는 돈을 위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런데 그런 거 많죠. 예를 들어서 뭐 살인 이런 나쁜 것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적 대참사 이런 것도 엄청 많이 봐요. 그다음에 방금 이런 사건처럼 불륜 같은 거 이런 것도 잘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했을 때 유책이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물어주는 건데 그러니까 위자료는 벌금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정신적 피해를 위로해 준다는 예, 개념이다 이렇게 보상해 보시면 준다. 되겠습니다. 예, 보상해 피해 준다는 보상. 개념이에요. 그런데 부자 이혼하면은 정신적 피해가 정신적으로 더 충격을 받고 가난한 사람들이 불륜으로 피해를 보면 정신적 손해가 덜한가요? 그렇지는 않죠. 그렇진 않죠.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선 이런 류의 위자료에 관해서 어느 정도의 관행적인 캡이 통용되고 있었어요. 아. 특히 이런 불륜이나 이런 거나 예. 등등을 해서 많아봐야 2, 3천이고 아주 많아야 5천입니다. 예. 그리고 극도로 이례적이어야 1억이에요. 아, 심지어 이건 뭐 사망에 준하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 그런데 지금 2심에서 20억이 나왔어요. 이거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금액이에요. 오. 왜냐하면 유책 가해자 최태원 회장 너 부자네. 그렇죠? 그리고 너 보니까 너무 잘못했네. 막 카드도 많이 쓰고 망신도 주고 막 쫓아내려고 그러고 너무 네. 나쁘네. 예. 그러니까 너 20억 물어줘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은 약간 뭐랄까요? 뭐 정의로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보일 수 있지. 부자가 이혼할 때의 충격, 가난한 자 이혼할 때 충격이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게 깨지는 거예요. 그거는 좀 문제 있네.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어. 유책 범위에 따라서 또는 재산 정도에 따라서 위자료의 뚜껑이 없어진 겁니다. 아, 캡이 날라간 거야. 캡이 날라간 거예요. 뚜껑 날라간 거야. 뚜껑 날라갔어. 예. 뚜껑 날라갔어. 조금 정확한 비율은 아닙니다만 티코 타다가 고속도로에서 과속 운전해도 8만 원이에요. 근데 람보르기니 타다가 운전해도 과속 찍어도 8만 원입니다. 예. 근데 스웨덴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이재용 회장 같은 분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과속으로 운전하다 걸리잖아요. 예. 과속 벌금 5억 나옵니다. 그 정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런 유사한 법리가 민사의 위자료에서도 이제 들어오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게 대법원 판결이거든요. 앞으로 위자료에 관해서 우리나라 일반 민사 생활에 경제 생활에 미칠 파급력이 엄청난 판결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대법 판결에서 위자료 2심을 예, 인정했나 그 얘기는 안 보네. 했고, 그 얘기를 안 했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심 1억이냐 22억이냐 이 갭 차이에서 오늘 이 첫 번째 쟁점 네. 위자료에 관해서
2심 20억을 확정했습니다. 요거는 인정했어요. 위자료 이거 20억. 신기하네. 요게 법적인 문제지만 오늘 경제 코너니까 네. 민사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이거 큽니다 이제. 나 돈 많은데? 어. 나 부자인데? 그럼 당신 이제 위자료 커질 거야. 사회적 피해가 커? 위자료 커질 거야. 이런 메시지를 사회에 줄 수 있다. 재밌네. 요거 쟁점이 하나 이거 일단 재밌네요. 나왔고요. 개인의 고통이 큰데 이자료 막 사람이 죽고 그래도 1억도 안 돼요. 사람의 목숨값, 사람의 그 고통의 어마어마한 크기가 그동안 한국은 너무 인정을 안 해준 거예요. 근데 20억은 이자료 치고는 최고액이거든요. 예. 이 자체는 이 재판 결과에 대한 분석을 떠나서 매우 잘된 겁니다. 네. 사람의 고통의 크기, 사람의 정신적 피해 크기를 높이 본 거예요. 그보다는 이건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재용이 과속을 했어. 예를 들어 이재용 8만 원. 네. 내가 과속했어. 네. 내가 8만 원. 나는 8만 원 아깝잖아. 그러니까 나는 처벌의 의미가 돼. 네. 8만 원. 근데 이재용은 8만 원 안 아깝단 말이야. 네. 그렇죠. 처벌의 개념이 안 돼. 그러니까 야 씨 더 밟아 씨. 그러니까 이게 법적 효력이 없는 거야. 예. 그래서 효력을 발생하게끔 하기 위한 이 갭이 날아갔다. 이런 개념이 더 큰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해석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거 아니죠. 근데 왜냐하면 네. 그동안은 그러면 어떤 판사는 나쁜 사건에 대해서 왜 많이 못 늘렸냐라고 하면 이 정신적 피해나 이런 것들이 사람에 따라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네가 큰지 작은지를 판사 재량으로 그렇게까지 늘렸다 안 늘렸다 하는 게 법적 안정성에 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네. 재산 피해는 더하기 빼기가 쉬운데 음. 누구의 피해는 넌 너무 안타깝다, 넌 너무 크다 이렇게 불안정성을 판사의 재량으로 많이 못 가져간다라는 게 그러니까 그게 법론이었는데 피해의 크기로 가면 안 된다니까. 네. 처벌의 크기로 가야 돼요. 처벌의 크기. 네. 피해의 이번에- 크기로 가면 이거는 이상해져. 왜냐하면 가난하면 너는 야 상처 조금 받은 거야. 이게 돼버린다니까. 근데 아, 안 돼요, 그럼 안 돼요. 다시 한번 좀 깊이 피해 아니 그러니까 돈 크기로. 많으면 아니, 그러면 그런 이혼을 이제 취지가 아니고 더 고민해야 되네. 어, 돈 많으면. 피해 아니 크기로 깊이 갑니다. 들어가면 둘 다 맞는 말씀이에요. 둘 걸로 가. 뭐냐면 내 걸로 가. 왜냐하면 아니요, 둘 다 이렇게 맞다니까. 개인적으로 둘다 볼 때 맞는- 의원님 말씀이 훨씬 합당해요. 최욱 씨? 아니요. 네, 당연하죠. 어. 지금 우리 박시동 전문가님 말씀 주신 거는 네. 마치 그 그거 안 돼. 대법원 개혁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느낌이. 아니요. 제 말씀은 진짜로 개혁해야 될 것 같아요. 둘 지적이 다 이번에 사실 오케이. 녹아 있어요. 아. 뭐냐? 가해자 재산도 고려해야 된다는 거. 너 부자잖아. 네. 그다음에 얼마나 괴롭혔어. 이게 같이 나오거든요. 네. 그것 또한 판사가 다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네. 딱 못을 박아준 알겠습니다. 거예요. 아무튼 예. 위자료 건은 그렇고요. 그런 쟁점 하나 이제 경제적으로 큰 게 나왔고요.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게 이거예요.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한테 재산 분할을 청구한 이유가 뭐냐면 최태원 회장이 아버지로부터 SK 물려받아가지고 부자 된 건 우리가 다 아는데 네. 그거는 그 선대한테 물려받은 재산이니까 결혼 전부터 또는 그 일가에서 물려받은 거니까 원래는 노소영 관장 배우자가 기여도가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지. 이렇게 부부 상호간에 아예 결혼 전부터 갖고 있다라든지 기여도가 없는 재산은 예. 특유 재산, 특유 재산이라고 해서 이건 분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지. 둘이 같이 혼인하면서 만든 공동의 재산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최태원 측은 나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SK 주식 이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렇지. 이렇게 해서 특유 재산으로 빼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중간에 노소영 측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닌데 내가 물론 우리 아버지 우리 처가 쪽이죠. 우리 쪽에서 300억 정도의 어음을 너희 선대한테 준 게 있어. 노태우죠. 노태우로부터 사실 나온 겁니다. 아하. 그 300억이 결국엔 녹여져서 오늘에 이른 거야. 그러니까 그 300억을 당시 기준으로 쭉 올려봤을 때 지금 합쳐서 커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기준으로 보면 그 기여도가 30%가 넘어. 그렇지. 그 기여도를 인정해줘야지 왜 특유 재산이라고 해서 나는 너의 주식에 대해서 일체 기여나 이런 거에 대한 인정을 못 받는 거야라고 얘기했는데 1심에서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해서 딱 커트 됐단 말이에요. 네. 2심에서는 특유 재산임에도 기여도가 있으면 인정이 되거든요. 예외적으로. 예. 그래서 300억 메모가 나왔어요. 영부인으로부터 메모가 나왔고 어음 5개 들어간 게 어느 정도는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맞아. 당시 기준으로 거꾸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300억 정도면 지금으로 다시 지분을 환산해 보면 30몇 %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최태원 회장이 갖고 있는 주 SK 지분을 100으로 놓고 이 정도의 기여도를 고려해 보면 1조 4천억 정도는 맞아. 그 정도 기여를 인정한다라고 해서 재산 분할 대상으로 편입시켰던 거예요.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가 3심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2심으로 확정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게 경제적으로 또 부부간에 뭐 위자료나 재산 분할이 커지는 정도의 가시 문제가 아니고요. 네네네.
SK 회사 전체의 지분 구도가 사실은 흔들릴 정도의 파괴력 있는 얘기입니다. SK 수많은 계열사가 있죠. 요즘 엄청 잘 나가고 있는 SK 하이닉스도 있고요. 엄청 많습니다. 예. 그런데 최태원 회장이 각각 회사마다 다 지분이 있지를 않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 SK 지분이 있고요. 주 SK가 이렇게 지주회사격으로 해서 밑에 하위로 있는 계열사들을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최태원 회장의 개인 재산은 주 SK 주식이 거의 다예요. 그게 대략 평가액이 2조 8천억, 3조 뭐 아무튼 고온절이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네. 그런데 아까 1조 4천억을 나누라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조 4천억이 없어요, 현찰이. 이거 팔아야지. 그러면 SK 주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SK 주 지분이 흔들리면 그 밑에 있는 전체 모든 SK 계열사의 지분이 사실상 다 반으로 흔들린다. 이렇게 볼 정도니까 진짜 큰 일이네.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이 파급력이 파급력이 생기는 있어. 문제라서 네. 이 항배가 어떻게 타지는가가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네. 많이 보기에 따라서. 그래서 오늘 결론, 오늘은 어떻게 났느냐? 네. 노소영 측의 완패로 결론이 났습니다. 완패? 와, 그런데 완패야, 완패. 1심에서는 이거 특유 재산이냐 아니냐, 내 기여도가 있냐 없냐. 2심에서는 마찬가지가 그게 논점이었거든요. 네. 3심에서 전혀 새로운 논리로 오늘 완패가 됐습니다. 새로운 논리. 뭐냐? 뭐냐? 불법 원인 급여라는 논리가 나왔는데 네.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그냥 쉬운 말로 하면은 쉬운 예로 들어드리면 제가 막 도박판에서 돈이 다 떨어졌어요. 옆에 있는 안진걸 하우스 사장님한테 판돈 떨어졌으니까 형님 돈 좀 꺼주세요. 그래서 돈을 받았어요. 차용증 썼습니다. 그리고 도박을 했어요. 도박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불법입니다. 불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돈을 다 날렸어요. 근데 안진걸 하우스 사장님이 내일 와가지고 어저께 차용증 썼잖아. 돈 갚어라고 하면 제가 갚아야 됩니까? 안 갚아야 됩니까?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불법을 원인으로 어떤 채권 이 관계가 생겼을 때 이거를 반환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746개 써 있어요, 법에. 네.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이걸 갚아야 된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안진걸 하우스 사장님이 법원에 가가지고 판사님 차용증 있으니까 저 돈 좀 받아줘요라고 해서 법원에서 차용증 있네? 갚어라고 하면 법이 인정하게 되는 불법에 조력하는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 그렇긴 하네. 예를 들어서 무슨 살인 청부 대가, 성매매 대가, 이런 불법 도박 대가, 수많은 불법은 우리 사회에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 돈과 관련한 거래들이 엄청나게 벌어지는데 네. 그런 것들이 불법이 확인되는 순간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그런 건 법이 도와주지 않는다. 이게 우리 법에 써 있고 확고한 법 논리입니다. 근데 3심이 불법 원인 급여 논리를 가지고 옵니다. 이게 오늘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야 300억이 흘러 들어갔다고 치자. 노소영 측에서부터. 근데 그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노태우가 받은 비자금이야. 그거 뇌물로 뇌물이야. 보인다. 이렇게 딱 단정을 해버려요. 뇌물. 근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내가 볼 때 뇌물이네. 뇌물이잖아. 뇌물 뭐야? 불법이네. 불법이야. 너 그거에 대한 기여를 주장해? 그게 흘러 들어가서 오늘 SK 재산에 이루어졌다고 뭔가를 주장해? 그건 인정. 이거 우리 인정 못해.라고 하는 논리가 오늘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불법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아예 그 뒤로 넘어갈 필요도 없어. 이거 주장도 못하고 기여 인정도 못해. 여기서 게임 끝. 이런 논리를 대법원이 만들어내고 2심 보고 너 왜 이거 판단하지 않고 바로 1조 몇천억짜리 기여를 인정했어? 2심 너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어. 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2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최태원 거 몰수해. 그 불법이니까. 자 이제 남는 문제는 몰수해라. 이제 중요한 거기까지 겁니다. 안 가면 나는 이게 핵심이야. 핵심,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끝나자마자 지금 언론을 보십시오. 몰수해라. 그리고 이 판결이 나오자마자 최태원 측의 변호인의 일성이 뭐냐? 이제 SK가 비자금으로부터 성장한 회사이거나 불법으로부터 성장한 회사라는 오명을 벗게 됐다. 그런 인식이 정정되기 때문에 너무나 다행스러운 판결이다라는 반응이 지금 현재 언론에 도배되고 있습니다. 예? 정반대로? 정반대죠. 그러네. 정반대입니다. 왜? 그러니까 노소영 뭐야? 측의 불법 원인 급여라고 대법원이 얘기했지. 네. 그게 우리 돈이고 그게 흘러 들어왔다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이상한 논리를 현재 얘기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장난치냐?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사실은 노소영 측이 1조 4천억을 가져가든 최태원 측이 있던 어쨌거나 1, 2심을 통해서 확인된 건 뭐냐면 300억 정도의 당시 비자금이 이쪽으로 흘러 들어왔다라는 건 지금 우리가 객관적으로 확인이 됐단 그 말이에요. 인정받은 거잖아. 누구에게 귀속되느냐와 상관없이 사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불법적으로 조성된 어떤 사회적 재산이 흘러서 노소영에게 최종적으로 도착하던 SK에 남아있던
그게 정당하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마지막 종착지가 정당하지 않다라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사회적으로 다시 환수될 수 있을 것인가, 정의가 환수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노소영 측의 주장이 배격됐고 그러니까 SK가 정당하다라는 식의 논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완전 있는데 반대로 되어버렸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잘못됐다. 그 반응은 틀렸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예. 와, 또 진짜 그 그러네. 언론 플레이를 정말 이상하게 하나 보네 또. 100번 양보해서 불법 원인 급여다라고 봤다면 예. 불법 원인 급여니까 그 원인 제공자인 노소영 측 너는 반환 청구하지 못해라고 하면 그 불법 원인 급여가 흘러들어간 종착지, 종착역, 최종 연못인 SK는 정당하냐는 거예요. 몰수해. 바로 그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이 이기에 대해서 사회적 환수와 또는 국회 차원에서의 몰수, 재환수 이런 노력에 대해서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누가 이겼어 졌어라는 식의 관심으로 끝냈고 심지어 거기서 더 나가서 SK는 이번에 완전히 혐의를 벗었고 정당하다라는 식의 지금 언론 보도는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그럼 뭐 법무부에서 뭐 소송을 걸어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두환 노태우 아니 뭐 합니까? 이거 고소고발 안 하고. 아니 뭐 합니까 진짜? 잘못했습니다. 예. 전두환 노태우의 뇌물, 그다음 비자금에 대해서는 지금도 환수 특별법 더 강화해서 환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게 환수가 될 수가 있어요. 아니면 SK그룹이 한꺼번에 우리가 사회 환원하는 게 어렵다면 분할 상환이라도 해야죠. 사회에다가 환수해야죠.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 SK 책임이 없었어요. SK그룹이 성장한 것은 노소용이랑 결혼할 당시에 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 또 엄청난 특혜를 입은 거고요. 네. 거기에다가 SK텔레콤을 그렇죠. 그거 공기업이었잖아요. 네. 그것을 특혜 분양받은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 두 개가 SK그룹의 성장의 배경이 된 건 세상이 다 아는데 네. 그러면 내놓거나 아니면 사회에 기여를 그만큼 하겠다 약속을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이번 어차피 소송에서 졌으면 노소영 씨한테 줬어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사회에 내놔야죠. 네. 근데 한꺼번에 내는 게 만약 어렵다면 분할해서라도 내놔야죠. 그 그게 항상 돈이죠. 이런 식으로 또 편의를 봐줘. 편히 맞은 게 야, 아니라 왜 그렇게 편의를 잘 봐줘? 아니 우리 신뢰받는 언론인 사회께서 SK 주식이 많이 있다 해서 걱정돼서 그렇죠. 아, 그렇습니까? 한꺼번에 내면 또 주주들에게 피해가 있을까.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좀 네. 그런 그럼 이제, 부분들은 예. 고려한 겁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경제랑 법이랑 믹스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해석이고요. 그래서 일단 네. 오늘 주 SK 주가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네, 떨어졌습니다. 그거 왜 그런 거야? 두 가지입니다. 어. 어쨌거나 2심으로 다시 파기환송돼서 넘어갔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에 관한 이 싸움이 일단은 오늘 끝난 게 아니라 장기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노이즈는 길어진다라는 분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만약에 노소영 관장 측이 어느 정도 유리한 측면에서 뭐 1심처럼 2심처럼 1조 4천억은 아니더라도 네. 기여도가 좀 줄어들어더라도 어느 정도는 만약 이겼다고 쳐볼게요. 네네. 이거 지분 전쟁입니다. 최태원 회장이 그 1조 4천억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분을 팔든지 담보를 잡히든지 뭐 SK 이 계열사 누구 어딘가를 팔든지 뭐 큰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예. 네. 그러면 자본시장 입장에서는 지분 전쟁이라는 재미있는 소스가 생기잖아요. 지배권 향방이 어떻게 갈지 모르는 그렇죠. 상황. 네. 이게 재미있는 소스라고 본 거예요. 근데 네. 이 소스가 최태원 일방의 완성으로 일단 끝났다라고 보니까 지분 전쟁에 관한 재미있는 소스의 소멸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전쟁이 안 벌어지네라고 하는 기대감. 기대감의 소멸. 이 두 가지 원인이 뭐 보르기에 따른 다르겠습니다만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네. SK주 관련한 주가는 오늘 좀 하락했다. 이렇게 아니, 보는 게 그 맞습니다. 기대가 기대감이- 무슨 뭐 시청률이야? 그러니까 아니 기대감이 재미없다고 떨어지면은 그 떨어져요? 아니 예를 들어서 한쪽이랑 막 싸우고 이쪽이랑 싸워서 지분 전쟁이 일어나거나 하면은 지분 가치 상승을 요새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참전해서 할 수 있는 재밌는 소스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에 관한 기대감은 좀 소멸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 국고 환수가 안 되면 대한민국 정의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결국에는 불법으로 조성된 자금의 종착역까지 가는 걸 그냥 아하. 두 눈 뜨고 보고 그게 SK 측의 사적 이익으로 끝나거나 사실 SK 측의 이익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최태원 측의 일가의 사적 이익으로 끝나는 걸 보지 않아야 된다. 예. 여기서 마무리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 그렇습니다. 국회도 나서야 된다고 보는 게요. 국회 나서야 돼. 지금 뭐 어떤 의원 몇 분이랑 해서 대표 발의된 내용의 법안도 있기는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훌륭하네. 끝까지 환수해 내겠다는 법률안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 누구예요, 그 의원님은? 훌륭하신 분이네. 네, 진보당의 윤정호 의원이 일단 윤정호 대표 발의한 의원님? 걸 제가 네. 보고 있고요. 뭐 누군지 모르지만 정말 멋있습니다. 이 법안에 이제 그 여러 이주전에 의원님들이 그
15분 안에 전철 타면 무료로 하는 거 저랑 네. 같이 촉구한 의원이라고 소개해드렸잖아요. 아, 그랬어요? 누구냐고 막 아, 물어보셔서 죄송합니다. 기억 좀 해주세요. 네, 윤종호 의원님 대단히 진보당의 고맙습니다. 윤종호 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윤종호. 네, 그래서 한 뭐 21분의 의원님들이 또 공동 발의해가지고 끝까지 환수할 수 네. 있도록 하는 아. 특별법을 만들자라고 예. 해서 현재 논의는 되고 있는데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가 거기까지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윤종호 의원님은 야, 울산이네. 울산. 예. 아, 이거 이렇게 만나네요. 대단히 울산에 고맙습니다. 아, 울산의 자랑입니다. 윤종호 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만약에 SK 최태원 회장이 말씀대로 기부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아, 사회에 아, 사회 화가 난다. 네. 뭐 저는 그러면은 가장 저는 깔끔한 그림이라고 봐요. 네. 그렇게 아, 되면. 그럴 가능성도 있나요?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럴 가능성은 매우 그렇게 안 하시겠죠. 없는데 네. 전노 일당의 그 어마어마한 비자금 전두환 네. 노태우. 아, 예, 그렇죠, 그게 합친 게 4,500억 정도가 됩니다. 당시 기준으로요. 당시 4천 예. 지금이 아니고. 그때 네. 전노 일당이 4,500을 비자금을 국민들하고 기업한테 삥을 뜯은 건데 예. 그게 당군조선부터 1년에 1억씩 삥을 뜯어야 얻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네. 그 돈이 환수가 안 된 건데 노태우 직계들은 많이 노력은 했어요. 그러나 이 300억 플러스 알파가 남아 있었던 것이죠. 예. 이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노력을 했다면 욱쌤처럼 그렇죠. 법이 만들어진 건 별개로 자진 납부해야 됩니다. 그렇죠. 사회 환원해야 되고 그러면 당연합니다. SK 그룹의 가치도 높아갈 겁니다. 그렇습니다. 옛날에 특혜를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맞습니다. 끝까지 노력을 하고 있다. 네. 예. 맞습니다. 반드시 전두환 해야 일당은 돼. 다르다. 노태우 가족은 다르다. 전두환 일족하고 이런 평가를 사회적으로 좀 받고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까지 노력해 줘야죠. 그렇죠. 네. 근데 아. 그것을 이제 그 채태원이가 이혼했으니까 자기는 안 하겠다 이런 태도잖아요. 예.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네. 함께 성장한 건 맞거든요. 노태우 맞습니다. 정권 맞습니다. 전후에서. 아니, 다 알잖아. 전 다 알죠. 국민이.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조사를 받으러 아. 가서